안녕하세요. 비원디 박진표 PD입니다. 오늘 운동으로 준비하는 건강논문에서는 강직성 척추염 환자분들을 위한 운동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분야의 전문가 류마퍼스트내과 송란 원장님과 함께 강직성 척추염 환자분들을 위한 운동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류마퍼스트내과의 류마티스트내과 전문의 송란입니다. 네, 저번에 저희 원장님과 함께 통풍 환자분들을 위한 운동을 배워봤는데 오늘은 강직성 척추염 환자분들을 위한 운동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네. 이 강직성 척추염이 좀 척추관절이 좀 뻣뻣하게 굳는 질환으로 알고 있는데 좀 맞나요? 네, 맞습니다. 강직성 척추염이 이제 척추가 염증으로 인해서 굳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2차적으로 뻣뻣하게 변하는 그런 병이고요. 그래서 이름 자체도 강직성 척추염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강직성 척추염 환자분에서의 운동은 뭐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하나의 보조적인 수단이 아니고 치료의 한 축으로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뭐 도움을 준다의 정도를 넘어서 네. 치료의 핵심적인 한 축을 이룬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통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통풍에서의 운동은 약간의 보조적인 또 부가적인 효과가 좀 있다면 강직성 척추염에서는 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배워볼 운동들을 강직성 척추염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꼭 하셔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준비를 하면서 네. 조금 집에서라든지 직장에서 쉽게 좀 할 수 있게 앉아서 하는 운동으로 좀 모디파이를 해가지고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먼저 살펴보고 진짜 운동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좀 보시기 전에 시청하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직성 척추염이 어떤 질환이고 왜 발생하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강직 척추염, 제가 슬라이드에는 이제 강직 척추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부르셔도 되고 강직 척추염이라고 부르셔도 돼요.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시는 건 강직성 척추염이실 거고요. 저희가 이제 류마티스 학회에서 정석적인 한글 이름을 정하면서는 이제 강직 성자를 좀 빼는 추세여서 강직 척추염이라고. 정식 명칭이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둘 다 지금은 약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편하신 대로 부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강직 척추염이라는 거는 이름 그대로 척추에 만성적인 염증이 생겨서 결과적으로는 뻣뻣하게 굳어가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름에 있는 것처럼 강직, 뻣뻣해진다, 네. 척추염, 척추에 염증이 생긴다. 이름 안에 그냥 질환의 특성이 들어가 있는 것인데요. 이 질환이 특이한 게 보통 척추염이라고는 하지만 척추염의 그 아래쪽에, 가장 아래쪽에 있는 게 천장관절, 엉덩이 관절도 중심 척추 관절에 속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엉덩이 관절, 천장 관절에서부터 염증이 시작돼서 결과적으로는 척추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럼 이런 염증이 왜 생기느냐? 이것 역시도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이어서 내 면역이 스스로 나를 공격을 하는데 주로는 척추를 공격하는 질환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척추에 염증이 생겨서 아프기만 하면은 그나마 그래도 어떻게 좀 생활을 하겠는데 염증이 나중에는 골화된다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요. 척추 마디마디가 붙어서 이게 강직, 대나무처럼 좀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병이 진행이 되면 여기 보시는 그림에서처럼 이 자세 자체가 이렇게 앞으로 구부려지게 돼요. 그래서 고개 같은 경우는 위를 들 수 없게 완전히 뻣뻣하게 변한다든지 등도 굽게 되면 똑바로 누워서 주무시질 못한다든지 이런 후유증이 생길 수가 있고 움직임 자체도 좀 둔해지게 됩니다. 요거 보고 조금 궁금한 점이 이제 노인분들이 허리가 굽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것도 좀 강직성 척추염의 일환인가요? 아니면 다른 좀 종류인 건가요? 옛날 특히 이제 우리 옛날 꼬부랑 할머니 이런 노래도 있었지만 옛날에 특히나 노인 여성분들이 굽는 이유는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척추에 압박 골절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앞쪽이 조금 이렇게 좁아지면서 생기는 굽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경우 대부분 요추나 천추 쪽, 그러니까 요추나 우리 흉추 쪽에 압박 골절이 잘 생기다 보니까 등이 굽는 대신 고개는 자유롭게 움직이실 수가 있는데 저희 강직 척추염 환자분들은 목에서부터 등, 허리까지 모든 척추가 하나의 일자처럼 변해버리기 때문에 고개가 제대로 돌아가거나 위아래로 움직여지지 않는
그런 특징까지 함께 동반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허리가 굽는 거는 좀 비슷한 증상이나 네. 이 고개를 돌리는 것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 네. 그리고 허리도 사실 조금 더 뻣뻣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강직 척추염 환자분들이. 알겠습니다. 이미지를 보니까 약간 노인분들이 떠올랐는데 네. 그런 거랑은 조금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조금 원인도 좀 궁금한데 원인은 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은 네, 한번 이제 어떤 환자들이 주로 많은가 한번 보면 저희가 이제 많은 질환은 아니에요. 이것도 역시나 희귀 난시성 질환이라서 한 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10만 명당 10명에서 15명 정도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주로는 남성분들에서 생기는데 또 젊은 연령의 남성분들에서 좀 더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자 대 남자를 좀 비교를 해보면 2.3대 1 정도로 남자분들이 2~3배 정도 좀 많고요. 그리고 좀 젊은 연령, 20대에서 40대에 생기기 때문에 20대 초반에 남자분들이 허리가 뻣뻣하고 아프다. 그럼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허리 아픈 원인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디스크 때문에도 아프고 근육통 때문에도 아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강직 척추염이 또 흔하지 않은 질환이다 보니까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흔합니다. 사실 이게 허리 아플 때 강직 척추염인가를 의심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나마 요즘에는 조금 알려져서 그래도 류마티스 내과를 찾아오시고 하는데 예전에는 정말로 진단이 많이 늦어져서 평균 4~5년 정도 늦어진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문제는 이 질환이 빨리 치료를 하면 할수록 후유증이 덜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조기 진단이 중요한 그런 질환이 되겠고 또 왜 생기느냐 이제 뒤에서도 원인을 얘기하겠지만 HLA-B27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이 강직성 척추염의 발생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HLA-B27이라는 유전자를 가진 분들이 이 강직성 척추염이 좀 잘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가족력도 좀 존재를 하고요. 근데 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두 생기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유전자를 가지고 계신 그런 요인이 있는 분들에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여기에는 감염도 들어가고 외상이나 스트레스 또 우리 장내 세균 등등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노출이 됐을 때 그런 위험 인자에 노출됐을 때 이 발병을 할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자가 면역계,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공격하는 그런 면역작용 때문에 특히 얘네들이 척추라든지 관절, 인대 이런 거를 공격을 해서 그런 염증이 생기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자가면역 질환 얘기가 나와서 이게 채팅창에 좀 관련 있는 질문이 나와서 하나 갖고 가보려고 하는데 오영도 님이 이게 류마티스 관절염 좀 약간 대표적인 자가면역 질환 중 하나잖아요. 이것과의 관계성에 대해 조금 물어보셨어요. 관련이 있을까요? 제가 이런 거 설명할 때 이런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요. 다 같이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나라의 각기 다른 집안 사람들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편하세요. 박씨 집안, 김씨 집안 이런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둘 다 자가면역 질환 나라의 어떤 그 집안들이긴 한데 약간 다른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약간 먼 친척 관계라고도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강직성 척추염 쪽의 질환에 이제 그 연관되어 있는 대표적인 질환이 건선관절염이라든지 또 장 쪽에는 뒤에도 나오겠지만 궤양성 대장염이나 이런 병들도 있고 류마티스 관절염 쪽에 조금 속하는 질환에는 혈전 음성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이런 라이터 증후군 조금 다르지만 이런 애들이 있고요. 그런데 결국은 또 같은 나라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 개가 겹쳐서 존재하는 경우도 드물지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같은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아예 다른 쪽이라고 볼 수는 없고 가끔 겹쳐 있는 분들도 계시다. 이렇게. 하지만 약간은 다른 집안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원인까지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아까 저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척추가 붓는다는 증상 알아봤는데 좀 대표적인 증상 또 어떤 것들이 있고 환자분들이 이렇게 되면 좀 일상을 어떻게 불편하게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강직 척추염 증상은 말 그대로 척추 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중심관절 증상이 있고 또 이것만 아니라 말초관절이나 다른 데도 문제가 생깁니다. 일단 중심관절이라고 하면 골반, 우리 엉덩이 뒤, 천장관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골반뼈하고 꼬리뼈 사이의 관절을 저희가 천장관절이라고 해요. 여기 엉덩이 뒤쪽에 통증이 오는 게 첫 번째 좀 가장 흔하게 오는 조기 증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뒤 엉덩이가 뻐근하다고 느껴지는데 양쪽이 똑같이 오는 게 아니라
보통은 번갈아 가면서 오고요. 음. 이 증상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합니다. 그래서 자고 일어났을 때 아니면 오래 앉아 있다 일어날 때 이 천장관절이 아픈 게 우선 먼저 생기고 그 뒤부터는 등이나 허리나 목에 뻣뻣함과 통증이 생기는 증상이 가장 대표적인 강직 척추염의 증상이 되겠고요. 요 중심관절 증상 말고 또 말초관절 증상이라는 게 또 있어요. 마치 류마티스 관절염과 비슷하게 이제 말초관절에 통증이 오는데 이제 염증과 통증이 함께 오게 되는데 이 말초관절 중에서 좀 차이가 나는 건 류마티스 관절염은 주로 작은 손가락이나 발가락 같은 작은 관절 위주로 그것부터 시작이 된다면 네. 이 강직 척추염은 좀 큰 관절 위주로 와요. 그래서 발목이라든지 무릎이라든지 뭐 고관절이라든지 또 보통은 양측성이 아니라 한쪽이 좀 더 아프다든지 이런 식으로 올 수가 있고 또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가 부착부 염증이라고 조금 생소한 그런 질환인데 말 그대로 부착이 되는 거예요. 힘줄이나 인대가 뼈에 붙는 위치에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아킬레스건이죠. 그래서 발에 염증이 생겼을 때 많이 생각하시는 게 통풍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통풍으로 병원에 와서 이렇게 검사를 해보니 알고 보니 통풍이 아니라 강제성 척추염이더라. 뭐 이런 경우도 좀 가끔 있어요. 전혀 예상을 못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리고 또 이게 면역질환, 우리 자가면역질환의 특징이 이런 관절염이라 할지라도 관절 외 증상이 생긴다는 건데 강직척추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눈을 침범한다든지, 그래서 눈을 침범할 때 대표적인 게 이제 포도막염이 온다든지, 네. 또 장을 침범했을 때는 궤양성 대장염이나 뭐 크론병 이런 게 동반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드물게 심장이나 콩팥을 침범하는 그런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게 척추염이란 이름과 다르게 척추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 네. 증상들이 정말 다발적으로 많이 생길 수 있네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자가면역질환의 모든 자가면역질환의 사실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근데 대표적인 게 사실은 허리 통증, 요통인데 여기 강제성 척추염에서의 통증이 디스크 통증이나 다른 통증과 좀 구분이 되는 게 이 질환은 염증성 요통이라는 게 굉장히 특이적인 통증이에요. 네. 이게 이제 여기에 특징이 5가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는 젊은 나이, 40대 미만에서 좀 발생을 한다라는 거고요. 통증이 갑작스럽게 오는 게 아니라 좀 3개월 이상 동안 점점 좀 점진적으로 생긴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삐끗해서 아파 이런 느낌이 아니라. 네, 그건 아니고 이제 처음에는 약간 내가 잠을 잘못 잤나 이러다가 점점점 쑤시나 이러다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 통증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안 움직이면 더 아프고 움직이면 나아진다라는 거예요. 반대네요. 그 약간 다쳐서 외상성 통증 그런 거랑. 맞습니다. 네. 외상성 통증은 오히려 움직이면 더 아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질환은 안 움직일 때 아파요. 염증이 다 마찬가지거든요. 관절염도 염증성 관절염이 안 움직일 때 더 붓고 아프고 이 염증성 요통도 안 움직일 때 아픕니다. 그래서 언제 가장 안 움직이죠? 잘 때죠. 그렇죠. 그래서 자고 일어날 때 가장 통증이 많이 생기고요. 심한 경우엔 자다가도 아파서 깹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좀 움직이면은 통증이 좋아지는. 그래서 휴식으로는 좋아지지 않고 운동으로 호전되는 통증일 때 염증성 통증이라고 하고 젊은 나이에 이런 염증성 허리 통증이 있으면 강직 척추염을 의심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기억하면 정말 좋겠네요. 네. 구별할 때. 그래서 저희가 이런 증상이 있을 때 강제성 척추염 의심해보세요라는 거 4가지를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 아침에 너무 허리가 뻣뻣하다. 자고 일어났는데 허리가 뻣뻣하고 이러한 뻣뻣함이 30분 이상 지속이 된다. 네. 그리고 어쩔 때는 자다가 허리가 아파서 깨기도 한다. 근데 이게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움직여주니까 오히려 더 좋아지고 가만히 앉아서 쉬면 오히려 안 좋아지더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다가 아프고 새벽녘에 허리가 아파서 깨거나 네. 이게 허리보다도 좀 더 아래쪽, 엉덩이나 골반, 엉덩이 뒤쪽, 이쪽으로 통증이 있으면 한번 류마티스 내과 방문하셔서 강직 척추염 아닌지 검사를 해보시기를 권유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4가지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척추가 굳어간다고 하면 조금 증상, 네. 척추의 증상도 한번 예. 살펴봐야죠. 저희가 이제 척추의 증상도 아까 사실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조금 사진이랑 같이 한번 볼게요. 제가 말초관절염 중에서 발목이라든지 뭐 무릎이라든지 고관절 통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또 손가락에도 이런 염증이 올 수가 있어서 조금 특징적이라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손발가락염이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약간 류마티스 관절염하고 다른 게 마디 붓는 게 아니라 손가락 전체, 발가락 하나 전체가 통통하니 전체적으로 부어요. 그래서 저희가 비엔나 소세지 모양으로 붓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붓는 게 이쪽 척추관절염 증상의 이런 손발가락염의 특징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도 올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포도막염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안과 선생님들께서 포도막염이 한 2번 이상 반복이 되면 저희 류마티스 내과 진료를 보라고 권유를 해주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붙잡부 염증이라고 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힘줄이라든지 인대가 이제 자연스럽게 힘줄과 인대는 원래 뼈에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붙는 위치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아킬레스건염. 여기 사진에서처럼 아킬레스건이 붓고 아프고 족저근막염이 동반되는 경우도 많아요. 같은 이유에서. 그다음 피부에는 건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건선도 이 집안애예요. 쉽게 말하면 이 척추관절염이라고 하는 강직성 척추염 집안의 하나의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크론병이나 배양성 대장염 같은 장염 역시 이 척추관절병의 집안인데, 그래서 이 모든 증상들, 질환들이 일부는 이제 HLA-B27이라고 하는 아까 원인이라고 했던 그 유전자를 공유한다라는 공통점이 좀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정말 일반인들은 네. 이 강직 척추염을 판단하고 이제 알아내기가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눈이 내가 염증이 생겼는데 그러니까요. 원인이 척추의 문제다 이렇게 사실 생각하실 수가 어렵죠. 그거는. 그렇죠. 일반인분들은 사실 이런 것까지 지식이 있진 않으시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이제 저희가 옛날에 많이 이제 학생들이라든지 이렇게 수업을 할 때도 이런 게 있으면 오히려 의사들이 얘기를 해줘야 된다. 이런 검사를 하라고 말씀을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의사로서 가능성을 좀 제시해주는. 네, 맞습니다.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런 증상까지 있다는 거 한번 체크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일상 속에 어떤 불편감을 느낄 수 있을지잖아요. 제가 이제 아니요, 이것도 맞아요. 네. 이거 얘기하고 이제 일상에 이래서 불편하다 말씀을 드릴 건데요. 강직 척추염이 진행이 되면 사실은 이게 그냥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뼈 사이사이, 척추 사이사이에 원래는 디스크가 있고 여기 옆이 인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골화된다. 뼈가 자라서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원래 척추라는 것이 척추 마디 하나 이렇게 있으면 두 개가 떨어져 있어요. 여기가 고무줄과 같은 인대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예요. 서로 여기 공간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뼈처럼 연결돼서 이렇게 하나의 대나무처럼 쭉 연결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목부터 허리까지. 그럼 이게 하나의 대나무 같은 막대기처럼 연결되니까 움직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렇죠, 안 되는 거죠. 이렇게만 움직일 수밖에 맞습니다. 없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자세도 그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몸이 앞으로 굽어지게 되고요. 완전히 골화가 되게 되면 전체적으로 한 덩어리처럼 대나무처럼 변하게 돼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게 되는데 오래 앉아 있으면 통증이 더 심해지니까 장기간 앉아 있는 게 일단 불편해서 뭐 공부를 하신다든지 일하시는 때도 굉장히 불편감을 느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어서서 오래 서 있으면 또 피로감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오래 서 있는 것도 좀 힘들게 되고요. 이 관절 운동, 척추 관절 운동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앞에 이제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짚는 것도 힘들 수가 있고, 목을 숙이는 게 어렵다 보니까 안전상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어요. 길을 걸으실 때 땅바닥만 보고 걷는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고개가 숙여지지 않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굉장히 뭐 약간 위험한 게 아래에 있어도 잘 못 보고 넘어지신다든지 뭐 이런 불편감이 있거나 위험도가 있을 수가 있고요. 아주 일상적인 것들, 옷을 입는 거, 그다음에 아침에 이제 화장실에 가서 뒤처리를 하는 거, 이런 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불편해지실 수가 있어요. 뭐 척추를 움직이는 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모든 동작이 거의 쓰이잖아요. 맞아요. 척추가 문제가 생기면 사실 뭐 특정 부분에만 뭐 불편한 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일상생활에 정말 불편함이 생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편한 것뿐 아니라 위험하기도 한데, 아까 전에 왜 길을 걷다가 위험한 걸 못 보고 지나칠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도 드렸지만 운전도 마찬가지예요. 운전을 하다가 저희가 갑자기 뭔가 동작을 하면서 대처를 해야 될 때도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좀 위험할 수가 있고요.
또 아까 전에 자다가 왜 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프셔서. 새벽에. 그럼 이제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늘 피곤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생활하실 때도 언제나 조금 항상 100%의 컨디션이 아닌 컨디션으로 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방위적인 좀 일상생활에 네. 이렇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어떤 일상 속 불편함까지 있는지 확인해 봤는데 네. 사실 아까 처음에도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이유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이 다른 데서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강제성 척추염은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왔는데 약물 치료, 염증 조절하는 약물 치료만큼이나 하나의 핵심 기둥으로 운동이 이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게 결국은 자세 변화 그리고 이게 굳어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약을 잘 드셔야 되는 것도 맞지만 언제나 바른 자세를 유지하도록 또 이 가동성을 유지하도록 꾸준히 운동을 해주셔야지 변형도 예방할 수가 있고 저희가 이렇게 굳는 것도 훨씬 더 늦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강제성 척추염에서는 보조가 아니라 필수적인 치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드시 해야 되는 치료의 일환이다. 네. 네, 보조가 맞습니다. 아니라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운동 효과를 한번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관절이 움직일 수 있는 그 범위를 유지시켜준다. 저희가 염증성 관절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염증성 척추염의 경우에는 안 움직이면 더 아프고 더 뻣뻣해지기 때문에 운동을 잘 하지 않으시면 관절과 척추가 더 뻣뻣하게 굳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스트레칭하고 유연성 운동을 하셔가지고 관절이 굳는 것도 막고 유연성도 확보를 하시고 또 저희가 삶의 질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생활에 이렇게 목을 숙이고 허리 숙이고 이렇게 돌리는 게 굉장히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이런 능력이기 때문에 그걸 유지하는 게 또 삶을 질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렇게 운동을 함으로써 통증이나 뻣뻣함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약물뿐 아니라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면 실제로 움직여서 그 염증을 풀어주는 것도 있고 또 관절 주변의 혈액순환도 좀 촉진이 되면서 염증 물질도 더 잘 배출이 되고 뻣뻣함도 풀어져서 훨씬 더 통증도 감소하고 내가 생활을 해나가는데 훨씬 편리하게 하실 수가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근력을 저희가 강화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등과 목이 앞으로 이제 굽어지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만성화가 되면 시간이 흐르게 되면 앞으로 이렇게 굽기 때문에 그걸 계속 내가 척추를 바로 세우는 운동을 통해서 특히 등 근육, 엉덩이 근육, 네, 허벅지 근육, 코어 근육을 강화시켜서 자세를 계속 유지하도록 해서 그 근육이 척추를 딱 지지해 주도록 운동이 필요하겠고요. 굽는 걸 계속해서 당겨주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저항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새 사실은 이제 노화 관련해서 많이 나오는 게 근감소증인데요. 강제 척추염은 젊은 나이에도 근감소증이 더 잘 생기는 그런 질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원인이 두 가지인데 만성적인 염증이 계속 척추 주변으로 있다 보니까 이 염증이 근육 분해를 더 촉진시켜서 이제 근육을 잘 파괴를 시키게 되고요. 두 번째로 여기가 움직임이 적어지니까 네. 운동 능력이 떨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움직임이 적어서 생기는 또 근 손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남자분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근감소증이 더 잘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통해 이러한 근감소증도 예방을 해야 한다. 이게 모두 이제 운동의 효과 4가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되게 이게 한 가지로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이중으로 이렇게 근육을 계속 빠지게 만들어버리는 네, 그런 맞습니다. 거네요. 네.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으로 저희가 운동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잘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어떤 운동을 해야 하는지 이렇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조금 이론으로 살펴보고 직접 네. 이쪽에서 따라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주의사항 먼저 짚어주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운동하시기 전에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는데요. 운동은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꾸준함이죠.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매일 꾸준히 하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자세가 중요합니다. 네. 잘못된 운동을 하는 건 오히려 다칠 수가 있어서
바른 자세로 정확한 운동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아침에 특히나 강직이 심하면 그냥 갑자기 움직이시려고 할 때 오히려 통증이 있을 수 있어서 만약에 너무 강직이 심할 때는 먼저 따뜻한 샤워를 먼저 해서 근육을 좀 풀어주고 운동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운동에 이제 세 가지가 항상 병행이 되어야 되는데 스트레칭과 네. 근력 운동, 유산소가 균형 있게 모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증이 심한 날도 운동을 하나요? 이거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통증이 심한 날, 염증이 심할 때 또 포도막염이 재발한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운동 강도를 좀 낮추거나 너무 심할 때는 좀 쉬어 주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래서 만약에 좀 궁금하다. 이제 조금 약간 헷갈린다. 이럴 때는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하셔서 운동을 좀 쉴지 아니면 약하게 좀 할지 이런 거 좀 이제 상의하셔서 결정하시는 것도 좋겠고 한 가지 꼭 주의하실 거. 이제 내가 허리가 이렇게 굽었다고 해서 이거를 내가 펴겠다고 너무 심하게 척추를 뒤로 이렇게 굽히는 거 너무 좀 무리하시는 것은 오히려 척추를 다칠 수가 있으니까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강제로 이렇게 휜 거를 이렇게 뚝 해버리면은 안 되는 네, 거죠. 다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제가 나중에 운동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이걸 끝까지 안 해도 운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무리하지 않고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주의사항들 기억하시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에 나중에 시범을 보여드릴 텐데 운동을 세 단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먼저 첫 번째는 저희가 호흡을 좀 가다듬는 연습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운동하실 때 호흡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호흡을 코어 세팅이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 이제 중심, 호흡을 통해서 가장 중심의 근육을 딱 이렇게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호흡을 통해서 나중에 이 강제성 척추 환자분들이 갈비뼈도 사실은 굽거든요. 예, 저희가 호흡할 때 갈비뼈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흉곽이 늘어나면서 호흡을 들이쉬게 되는데 네. 강직 척추 환자분들은 이 갈비뼈가 척추에 붙는 거기에도 염증이 생겨서 거기가 굳어지기 때문에 흉곽 확장이 안 돼요. 폐활량이 엄청 떨어지시는 맞습니다. 건가요? 그래서 제한성 폐기능 장애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 흉곽 폐는 멀쩡한데도 네. 흉곽 확장이 안 돼서 호흡이 떨어지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도 저희가 이렇게 호흡을 한번 하는 거를 보여드릴 거고요. 또 스트레칭, 이 흉추, 호흡근에 필요한 흉추를 스트레칭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전반적인 스트레칭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유연성 운동이라 그래서 저희가 흉추 회전하는 거, 그 다음에 경추부터 목, 흉추, 등, 그 다음에 이제 요추까지 이 척추 분절이라고 하는데 척추 마디마디 움직임을 한번 이제 저희가 스트레칭을 통해서 유연성을 확보하는 그런 운동도 보여드릴 거고 그 뒤에는 이제 목 스트레칭. 그래서 목과 함께 상부 흉추까지 이완시켜 줄 수 있는 스트레칭 하고 나서 마지막에 하체, 고관절과 둔부 스트레칭 하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스트레칭 했으니까 우리가 다음에는 근육 운동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상체 근육 운동, 하체 근육 운동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 저희가 상체 근육 운동 같은 경우는 등 굽은 거 교정해 주기도 하고 이거를 유지시켜주는 등 근육, 척추를 딱 보조해주는 등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을 소개를 시켜드릴 거고 이제 두 번째의 하체 근육 운동 같은 경우는 이제 하체 근력이 근감소증 예방에 이게 하체 근력을 받쳐줘야 근감소증이 덜 생기셔서 그거를 예방하기 위한 하체 근력 운동 소개를 시켜드릴 겁니다. 사실은 이런 운동들이 좀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대개는 바닥에 누워서 하는 운동도 많고 엎드려서 하시는 운동도 많아요. 그런 것도 아주 좋은 운동이라 댁에서 하실 때는 하셔도 좋고요. 저는 이제 그런 운동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이나 아니면 잠깐 일하시는 곳에서 앉아서 할 수 있도록 조금 변형을 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뭐 사무실에서 갑자기 바닥에 누워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맞습니다. 편하게 어디서든 할 수 있게 네.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보여드리기 전에 질문이 좀 많이 들어와서 네. 두 가지 정도만 살펴보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직한 세상님 질문 주셨는데 이 강직성 척추염 진단을 받으시고 지금은 많이 완화되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진단받을 때 우측 무릎과 좌측 손목에 염증 수치가 너무 높아서 일상생활에 무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좀 괜찮습니다만
왼쪽 상체에 힘이 안 들어가고 힘이 부족한 느낌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원래 이 질환이 조금 이런 걸 야기하는지. 기본적으로 근감소증이 생기기 때문에 힘이 떨어지는 느낌을 받을 수는 있는데 지금 왼쪽 상체에만 힘이 잘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건 사실 강제성 척추염의 전형적인 증상은 아니긴 하시거든요. 네. 이 왼쪽 상체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는 게 혹시 어깨나 상체의 근육의 문제인지 또는 저희가 조금 오해하지 말으셔야 되는 게 강제 척추염이 있다고 해서 디스크가 없지 않아요. 두 개가 동반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한쪽 상체만 힘이 잘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것이 혹시 디스크 같은 게 동반되지 않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 또는 과거에 왼쪽에 염증이 심했었던 경우에는 그때 잘 못 쓰셨기 때문에 이쪽에 힘이 그거 사용을 좀 덜 했기 때문에 생기는 근감소라든지 힘줄에 힘이 떨어져서 이런 증상이 생기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인이 뭔지를 먼저 조금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네. 원인에 따라서 조금 대응 방법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네. 진단을 좀 제대로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세계탐구님 질문까지만 살펴보고 바로 운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밤낮 구분 없이 누웠을 때 아프고 일어날 때 아픈데 움직이면 또 괜찮아진다고 하십니다. 네. 방사통이 있고 엄지발가락 감각이 둔해져 있는 상태고 이렇게 MRI, CT를 다 찍어봤는데 깨끗하다고 하시네요. 좀 답답하시겠네요. 이거는 사실은 제가 이렇게 그냥 이 얘기만 듣고 이렇게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기에는 워낙에 좀 비전형적인 증상들이 같이 동반이 되어 있어서 좀 어려운데 네. 일단은 발가락 감각 둔화, 그다음에 손도 저리고 편측마비, 전신적인 신경의 문제거든요. 네. 이제 신경 전도 검사나 근전도 검사를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전신적인 신경 전도 검사나 근전도 검사가 필요할 것 같고 이게 지금 엄지발가락은 하체고 손은 상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전신적인 문제라서 혹시 혈관염이라든지 다른 전신의 신경의 문제가 아닌지도 함께 확인을 해보셔야지 될 것 같아요. 단순 척추 문제, 목 문제에 그치는 게 아니라 좀 전신 문제의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말씀해 맞습니다. 주셨습니다. 세계탐구님은 말씀해 주신 좀 검사도 함께 받아보시고 좀 네. 자세하게 진단을 좀 받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질문 받고 나머지는 저희가 운동 시험 끝나고 함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옆으로 이동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쪽에 앉을까요? 네. 네. 그럴까요? 네. 원장님께서 조금 더 저희가- 가운데로 네. 같이 한번 배워보면서 따라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앉아서 먼저 호흡부터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코어 세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들어 마실 때는 코로 들어 마시는 거고 내쉴 때는 입으로 내쉬면서 이제 들이마실 때 코로 들이마시면서 이제 흉곽을 팽창시킨다고 느끼시면 돼요. 근데 네. 그거를 저희가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이렇게 이쪽에 손을 한번 갖다 대보시고 가슴 이쪽입니다. 네, 가슴 살짝 아래에 네. 손을 이렇게 해서 여기다 딱 갖다 대시고 크게 누르실 필요는 없고 숨을 들이마실 때 손가락 사이가 벌어지는 걸 한번 느껴보세요. 한번 해볼까요? 들이마시고 내쉴 때는 입으로 내쉬면서 배꼽을 등 뒤로 붙인다는 느낌으로 내쉬어주시면 됩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들이마셨다가 내쉬고. 자, 이렇게 저희가 이제 코어를 세팅한다는 생각으로 들이마실 때 흉곽을 팽창시켜 주시고 내쉴 때는 이제 흉곽을 닫으면서 배꼽을 뒤로 붙여주는 게 중요해요. 넣는 거죠. 네, 넣는 거죠. 한 번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보고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런 식으로. 좋습니다. 네. 이게 뭔가 쫙 이렇게 펴주는 느낌이 확 드네요. 네. 이렇게 이제 항상 호흡이 운동하실 때 제일 중요해서 이거 연습 많이 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흉곽을 조금 이완시켜주는 운동을 해볼게요. 팔을 앞으로 이렇게 펴주시고, 네. 이대로 내려가 볼 건데요. 내려갈 때는 내 눈이 내 배꼽을 본다고 생각하고 등을 둥글게 말아주시면 됩니다. 내려가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상태에서 저희 한 10초 쉬었다가요. 네. 쉬었다 치고 올라올 때는 다시 올라오는데 팔을 위로, 손바닥을 위로 해서 쭉 뻗어주세요. 네, 이렇게요. 네. 다시 여기 10초 있다가 자,
다시 한번 또 내려가 볼게요. 자, 앞으로 둥글게. 내 시선은 배꼽으로. 그다음에 다시 한번 쭉 펴면서 위로. 어우, 펴지는 시원하네요. 거 느껴지시죠? 네, 되게 지금 뭔가 맑아지는 기분이에요. 네. 침체되어 있었는데 정신이. 침체되어 있으셨어요? 그냥 또 퇴근 출근한 지 오래돼서. 네. 자, 여기까지 이제 흉추를 좀 이완을 시켜줬으면 네. 본격적으로 스트레칭을 해드릴 텐데요. 상체부터 이제 이 등부터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거 하실 때 팔을 또 한번 요렇게 앞을 깍지를 끼고 나는 내 시선은 요 손 깍지 낀 가운데를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왼쪽으로 먼저 등을 돌릴 건데 내 시선은 계속해서 가운데를 보시는 거고요. 중요한 건 팔을 돌리면서 내가 가는 게 아니고요. 등이 돌아가니까 팔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네. 등이 이렇게. 가서 예, 맞습니다. 오. 여기 10초 세고 또 한 번 반대로 네. 갔다가 다시 옆으로 가볼게요. 10초. 이때 시간은 10초씩 네, 10초씩. 하시면 되고 각각 5번 정도씩 해주시면 돼요. 척추를 뭔가 이렇게 탁 틀어주면서. 비틀어주는 느낌이 들죠. 여기서 주의하실 게 네. 뭐냐면 이게 여기 바로 90도까지 안 가셔도 돼요. 막 선생님 여기까지 하라 그랬어. 네. 하면서 안 하셔도 네. 돼요. 안 하셔도 네. 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괜히 옆으로 90도로 간다고 얘를 막 이렇게 잡아 끄실 필요가 없고 등이 가시면 돼요.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왼쪽으로. 이렇게. 10초 셌다고 치고요. 네. 돌아왔다가 오른쪽 가볼게요. 등이 가고 팔이 가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저도 90도 안 가거든요. 저도 그 정도로. 강제 척추는 없는데도 네. 사실 이게 평소에 잘하는 동작이 아니다 보니까 네. 되게 시원한 느낌이 드네요. 네, 그쵸. 좀 뻐근한 게 좀 사라지는 네. 느낌이 들죠. 자, 두 번째로 아마 제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린 거 이렇게 앞으로 가서 한번 보세요. 저희가 고양이 낙타 자세 변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강제 척추면서 되게 유명한 운동이고요. 주로는 바닥에 엎드려서도 많이 하세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집에서는. 근데 내가 좀 뻐근해서 직장에서 하고 싶다. 앉아서 할 수 있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저희가 이 고양이 낙타 자세를 일명 척추 분절 운동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척추마다 움직임을 저희가 느끼면서 내려갔다가 올라오면 돼요. 한마디 한마디를 다 풀어주는 거네요. 네. 어떻게 보면. 근데 뭐 마디마디는 좀 어렵고 목 척추, 네. 등 척추, 허리 척추 이렇게 나눠서 3개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게 내려갈 때는 목 먼저 내려가고 등 굽히고 허리 굽히고 올라올 때는 반대로 허리 펴고 등 펴고 목 펴고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하나하나 구분을 지어서. 네, 내가 머릿속으로 구분 져서 하시면 되고 이거 하실 때 자, 다리 이렇게 하시고 손을 무릎에 가볍게 대시고 내려가면서 손은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갑니다. 네. 제가 먼저 한번 해볼게요. 목 내려가고 허리 내려가고 등 내려가고 마지막 허리 이렇게 굽혀주시는 거고요. 이 상태로 또 10분 쉬었다가 올라와 볼게요. 허리, 등, 마지막 목. 여기가 펴질 때까지 목은 계속 이 상태로 유지하는 네, 거네요. 네. 처음에는 목부터, 그다음에 등, 허리. 10초. 네. 쭉 내려가 보시고. 생각보다 처음 해보니까 어렵네요. 자, 올라올게요. 네. 허리부터 등, 목. 이것도 네. 한 5번에서 10번 정도 각 동작에서 10초 정도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목부터 허리까지 일단은 그 움직임을 느끼면서 충분히 이완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구분을 지어서 하나하나씩 폈다, 네, 폈다 폈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자, 3번째로 목을 풀어줘 볼 거예요. 네. 목을 풀 때는 일단은 이쪽 스트레칭을 해볼 건데 이쪽 스트레칭 할 때는 그쪽 손을 따라가지 않도록 엉덩이 밑에 싹 껴주세요. 이렇게요? 네, 네. 껴주시고 어깨가 이렇게 딸려가지 넣었습니다. 않게 네. 하신 상태에서 제가 반대편 손을 귀 네. 있는 데 쪽에다 이렇게 대볼게요. 네. 여기서 자, 당겨주세요. 여기를 스트레칭 하는 거예요. 10초 했다가 네. 자, 다시 원위치한 상태에서 이번엔 손을 뒤통수에 대는 거예요. 뒤통수요. 네. 그리고 약간 사선 아래로 내 발을 본다 생각하고 내려주세요. 10초 또 올라와요.
근데 이거 어떠세요? 끼니까 확실히 효과가 좀 증가되는 것 같아요. 네. 평소에 그냥 이러면은 네. 이 정도로 시원하지 않은데 네. 끼니까 확실히 조금 더 시원한 것 같습니다. 시원하시죠? 요 목을 네. 스트레칭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대도 한번 껴볼게요. 네. 껴보고 자, 손을 귀 옆에 갖다 댄 상태에서 허리 같이 딸려가지 않게 네네. 늘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10초 해주시고 자, 바로 했다가 이번엔 뒤통수 뒤통수로. 내 발을 본다 생각하고 사선 아래 어깨 딸려가지 않도록 충분히 스트레칭 해주시고 펴주십니다. 여기까지 좋네요. 목 스트레칭까지. 네. 이제 꼭 강제 척추염 환자 아니더라도 이제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간중간 한번 해보시면 되게 시원하죠. 그러니까요. 네. 네. 제가 사실 목 디스크 피로감이 좀 있는데 네. 시원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상체는 다 했어요. 네. 저희가 아까 전에 이제 등도 했고, 그다음에 목부터 등, 허리까지 했고, 목도 이제 스트레칭 했으면 다리를 해줘야 돼요. 이거 저번에 사실 하셨거든요. 어떤 거였어요? 이거 되게 못하셨는데. 그랬나요? 자, 전 못한 게 하도 많아가지고. 엉덩이 뒤에서 네. 이제 허벅지까지 뒤쪽을 네. 이제 늘려주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먼저 오른쪽 다리를 네. 반대편 사자 만들게요. 네. 그래서 여기는 가볍게 이쪽 무릎을 살짝 눌러주면서 네. 엉덩이를 뒤로 빼듯이 인사라는 거예요. 자, 인사 엉덩이 뒤로 빼면서 인사 눌러주면서 허리는 피고 있어야 된 거죠? 아니죠. 그래요? 조금 굽히셔도 좀 돼요. 굽혀도 되나요? 네. 그리고 자 올라올게요. 10초 이것 여기가 굉장히 땡긴다. 땡기죠. 네. 반대로 해볼게요. 네. 네. 저도 왼발은 살짝 잘해요. 네. 네. 자, 눌러보겠습니다. 누르고 살짝만 누르시면 되고요. 네. 엉덩이 뒤로 빼면서 인사. 네. 자, 이것도 한 10초 하고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땡기죠? 땡기네요. 네. 자, 이렇게 하면 스트레칭은 끝이에요. 네. 자, 이번에는 스트레칭 다 했고 풀어줬으니까 되게 힘들어 보시죠. 전혀요. 좋았어요. 네. 다음엔 이제 근육 운동을 해볼 건데요. 네. 상체 근육 운동, 하체 근육 운동 앉아서 하는 거예요. 네. 자, 상체 근육 운동은 이게 저희 YW 엑서사이즈라고도 부르고 그 다음 이어서 하는 건 Y 레이즈라고도 부르는 건데요. 손이 말 그대로 Y가 됐다가 W가 되면서 네. 뒤에 근육 운동을 해주는 거예요. 처음에 YW 엑서사이즈 하실 때는 손바닥을 앞쪽으로 하시는 거예요. 앞쪽으로. 이 상태로 위로 올려서 Y를 만들어요. Y. 이 상태로 Y. 그리고 살짝 엄지손가락은 편 상태에서 살짝 주먹을 쥐어볼게요. 네. 이 상태에서 처음에 시작은 숨을 들이쉬고 W 동작할 때는 우리 아까 전에 코어 세팅 하듯이 숨 내쉬면서 배꼽 뒤로 붙이면서 얘를 무슨 기구를 잡아당기듯이 살짝 당겨주세요. 이렇게요. 네. W가 되도록. 네네네. 자, 이 상태에서 10초. 또 한 번. 이거 좀 예. 스트레칭 되는 것 같아요. 네, 되게 스트레칭도 시원하네요. 되고 뒤에도 좀 힘이 들어오시죠. 네. 그래서 이 상태로 이거 10번 정도 해주시고 항상 호흡이 가장 중요합니다. 꼭 들이마셨다가 내쉬면서 후 잡아주면서 내쉬어주세요. 자, 그다음에 이 상태에서 Y 레이즈를 해볼 건데요. 네. 여기서는 손가락, 이 엄지를 살짝 틀어볼게요. 뒤쪽으로.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뒤로 이 팔을 뒤로 보내면서 뒤에 근육을 좀 긴장시켜 볼 건데요. 이때 네. 중요한 거 가슴을 이렇게 내미시는 게 아니에요. 네, 내미시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이 귀 여기 정도 앞에서부터 뒤까지 정도만 팔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팔 이렇게 뒤로 한 상태에서 뒤로 살짝 이 정도만. 네. 그러면 팔 뒤쪽에 힘이 쫙 들어올 거예요. 10초 버텼다가 다시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쪽으로 이제 팔 뒤쪽으로 쫙 이런 부분들이 딱 땡기네요. 땡겨요. 이게 생각보다 단순해 보여도 하면은 땀이 좀 나거든요. 네. 그래서 각각 버틸 때 10초씩 각각 10번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상체랑 하체. 상체 운동. 상체. 이거는 상체 운동이고 하체 운동은 이것도 단순해요. 이렇게 편안하게 앉은 상태에서요. 오른쪽 다리를 들고 허리 펴고 이때 발목을 살짝 내 쪽으로 당겨 볼게요. 자, 스트레칭도 되지만 이 앞쪽으로 힘이 들어올 거예요. 여기서 10초.
벌써 제가 뻣뻣하게 느껴지네요. 자, 여기가 땡겨오네요. 맞아요. 네. 반대도 해볼게요. 네. 반대도 올리고 당기고 힘 버텨서 10초. 그래서 부들부들 하실 거예요. 이 상태로 각각 10번씩. 아, 네. 이렇게 하시면 상체, 하체 운동, 스트레칭부터 쭉 하실 수 있어서요. 되게 간단하고 의자에서 하실 수 있으니까 그냥 정말 쉬는 시간, 점심시간 때 잠깐씩 좀 풀어주시면 훨씬 더 좀 생활하시는 게 편안해지실 것 같아요. 네, 시간도 막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아서 네. 틈틈이 하시는 게 이제 환자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니까 네. 자주 하시면 되게 좋을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트를 몇 번 하느냐, 몇 초 있느냐 항상 궁금해 하실 건데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10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각 10번씩 10초 버티기. 이렇게. 10초 10번. 10만 네. 딱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스트레칭부터 이제 근력 운동까지 배워봤습니다. 이제 남은 네. 시간은 저희가 좀 질문이 많아서 함께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뭐 이동해서 네. 이쪽으로 이동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해상만사님 질문부터 네. 살펴보겠습니다. 이 강직 척추염 의심 환자신데 통증이 없어서 네. 약을 안 드시고 계신다고 합니다. 네. 이게 안 먹으면 계속 진행이 되는 건지 통증이 없으면 안 먹어도 되는지 네.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제 통증은 굉장히 민감한 감각이라서 네. 통증이 생기는 원인은 대개는 염증 때문이에요.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염증이 생겨서 아픈 거고 염증 수치가 오르지 않아도 사실 통증은 먼저 느껴지는 감각이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통증이 없다라는 의미는 염증이 없다라고 판단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저희가 뭐 MRI를 찍어본다든지 염증 수치 검사도 봐야 되긴 하겠지만 말씀 주신 내용만 가지고 봐서는 일단 염증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염증이 없다면 사실 진행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증이 없는데 굳이 진행을 위해서 약을 드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약이 장기간 드셨을 때 아예 100% 아무 일도 부작용이 없는 그런 약은 아니거든요. 강제척추염 때 쓰는 약들이 진통소염제가 이제 기본적인 치료제로 들어가는데 오래 장기간 드시다 보면은 혈압이 올라갈 수도 있고 위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또 콩팥 기능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통증이 없고 또 염증 수치도 괜찮다면 물론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 검사는 해보셔야지 돼요. 네. 병원은 다니면서 검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 아프지 않다면 안 드시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우리님 질문인데 강습성 척추염인데 조조강직이 없기도 하나요? 이렇게 네. 질문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뭐 통증도 심해지고 네. 관절통도 심해졌는데 갑자기 이렇게 심해지나요?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골반, 엉치뼈 통증, 무릎, 목, 발. 이제 강제성 척추염이 갑자기 나빠지기도 해요. 진짜 실제로 아마도 우리님이 강직성 척추염을 진단을 받으신 건지 안 받으신 건지가 좀 모호해서 모르겠는데 네. 사실은 강제성 척추염이 갑자기 나빠질 때는 정말 며칠 안에 나빠지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특히 뭐 좀 위험 요소, 예를 들어 내가 되게 최근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야근하고 힘들었다. 아니면 물리적으로 무슨 뭘 나르는 일을 네. 오래 했다. 이런 식으로 위험 요소에 노출이 될 때는 실제로 갑자기 아파져서 오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통증이 심하게 갑자기 생겼다고 해서 강제성 척추염이 아니라고는 볼 수가 없고요. 조조강직이 없기도 하냐고 여쭤보셨는데 사실은 없기도 합니다. 100%는 아니에요. 대부분이 다 있기는 하지만 근데 이게 정말로 강제성 척추염인지는 사실 따져봐야 되죠. 좀 네. 증상으로 봤을 때는 뭐 아직 뭐 진단을 받으신지 안 받으신지 모르니까. 네, 모르겠고 이제 이 증상이 강제성 척추염 때도 이럴 수가 있지만 네. 물론 다른 질환으로도 이 증상은 충분히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지만 지금 강제성 척추염이다 아니다는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레이스 리님 질문인데 3주 전부터 허리가 굳어서 굽혀지질 않는다고 하십니다. 척추협착증, 골다공증이 뭐 이미 있기는 하나 네. 통증 같은 거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허리가 왜 굳는지 네.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일단은 연세도 제가 알아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네. 척추 협착증과 골다공증이 있는 거 봐서는 연세가 아주 젊은 분은 아니실 것 같아요. 허리가 굳는다라는 게 굉장히 애매하긴 한데 근육통이실 수도 있거든요, 이게. 네. 근육의 문제이실 수도 있어서 이제
허리가 굳는 이유가 뭔지를 보려면 저희가 그 전에 무슨 일을 하셨는데 좀 무리하신 일은 없었는지도 봐야 되고, 혹시 염증이 생기진 않았는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정말로 굳어서 굽혀지질 않는 건지 통증이 좀 있는 건지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원인을 알아야 저희가 치료를 하니까 저는 일단은 먼저는 정형외과라든지 한번 진단을 받아보시고, 또 나이에 따라서 젊은 분 같은 경우는 정형외과에서 아무 이유도 없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류마티스 내과로 와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네. 그 다음으로 저희가 질문이 되게 많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정말 시간이 많이 와주시네요. 많지가 않아서 저희가 일단은 네. 조금 환자분들이 좀 고민하시는 거 위주로 좀 네, 해보겠습니다. 파란하늘님께서 진단을 받으셨는데 이제 네. 염증이 많다는 소견을 들었다고 하십니다. 네. 옛날 다니던 의원에서 섬유금통이라고 있다고 뭐 진단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네네. 이게 같이 걸릴 수도 있나 이런 거에 대한 네. 얘기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함께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많게는 20% 강제성 척추염 환자의 20% 이상에서도 20, 30%까지도 섬유근통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섬유근통, 강제성 척추염이 있다고 해서 섬유근통이 없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고요. 꽤 많은 분들에서 강제성 척추염 있는 분들에서 꽤 많은 수가 섬유근통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강제성 척추염은 진단을 받으셨기 때문에 또 염증이 많다고 들으셨기 때문에 네. 현재 증상은 강제 척추염 증상이 맞으실 거고, 만약에 염증 조절이 다 됐고 충분히 치료를 했는데도 통증이 조절이 안 됐다면 그거는 섬유근통이 여전히 동반되어 있어서 그로 인한 통증 때문이라고 판단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강제 척추염 치료부터 먼저 충분히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밑에 키랑님 질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게 이분이 실제로 있으신 것 강제 척추염이 있으신 분인 것 같은데 네네. 요추, 흉추, 경추에 척추체 사각화 소견이 보이는 경우 네. 예후가 좀 어떤지 물어보셨습니다. 척추체 사각화 소견은 굉장히 초기 소견이라고 사실은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저게 있다고 해서 예후가 무조건 나쁜 거는 아니고 어찌됐건 뭐 강제성 척추염의 천장관절뿐 아니라 척추까지 침범이 오고 있다라고는 사실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모두 다 강직이 다 진행이 돼서 정말 골화가 다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지금이라도 약물 치료 충분히 하시면 그 사각화에서 크게 진행되지 않고 그냥 머물러 계신 분들도 전 많이 봤기 때문에 먼저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럼 해파알리님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천장관절이 강직성 척추염 의심된다는데 통증이 걸을 때 나타납니다. 네. 누웠을 때 편해진다고 하시는데 네네. 이 강직성 척추염이 아니더라도 네. 천장관절에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네. 있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있고요. 지금 해팔리님이 이 연세가 또 어떻게 되시는지, 또 성별이 여성분이신지 남성분이신지에 따라서 이게 또 다 가능성이 달라지거든요. 여성분인 경우 또 그 출산을 하신 경우, 그렇지 않고 나이가 많으신 경우 다 원인이 각각 다를 수 있는데, 일단은 천장관절에 퇴행성 관절염도 올 수가 있고요. 출산을 겪은 분들은 출산으로 인해서 관절염이 오기도 하고요. 또 무리해서 운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관절염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장 관절염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강제성 척추염은 사실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송은쌤님 그 질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비욘디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운동을 다룬 게 있어서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큰 도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질문까지 살펴봤고 오늘 송란 원장님과 함께 강직 척추염 환자분들을 위한 운동 배워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운동을 사실 더 잘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잘해주셨는데요. 네. 저도 운동을 하고는 있는데 배우고 있는 중이라 살짝 어설펐더라도 중요한 건 동작이니까요. 제가 이제 그 슬라이드에 동작 내용은 간단하게 적어드렸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따라해 보시고, 강직 척추염의 경우에 사실은 젊은 남자분들이 많으셔서 운동이 중요한 거를 알지만 못 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또 가장 좋은 운동 찾아보시면 수영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수영은 사실은 접근성이 좀
이렇게 수월하진 않죠. 가서 또 직접 하셔야 가야 되니까. 되고 수영장이 또 근처에 있어야 되고.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간단하게 집에서나 직장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 제가 말씀드린 거 외에도 유마티스 학회라든지 여러 병원들에서 찍은 유튜브도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운동만 이제 약물만 드실 것이 아니라 꼭 운동 동반하셔가지고 이 강직 척추염 있다고 해도 그냥 일상생활을 너무나도 문제 없이 직장생활에 잘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내가 평범하게 병이 없는 사람들만큼 생활하실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고 운동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초반에 말씀해 주셨듯이 이렇게 치료의 한 축으로서의 운동이다. 이렇게 네. 운동은 꼭 필수적이다라는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운동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말씀해 주신 송란 원장님 감사드리고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희 8시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